안녕하세요. 마우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또 전반적으로 이런 초록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보이게 되니까 요 알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짙은 녹색을 보일 정도로 좀 더 큰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.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지금 그 상승폭이 무려 4.2%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이 실질적인 저항대 이 106K를 또 넘어서게 됐고 또 요 21선도 넘어서게 됨으로써 또 무엇보다 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로 요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 하락 추세를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돌파를 한 것입니다. 제가 그동안 이번 조정장은 좀 일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그 바닥 가격은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그 가격대로 볼 수 있는 이 100K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바닥 가격으로 예상을 했는데,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예상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또 바닥은 이 10만 달러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상 최고가까지는 지금 뭐 살짝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제 일봉 기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플러스 2% 정도의 이 상승만 보이게 된다면 111.9K, 뭐 거의 한 112K죠. 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상 최고가 새로운 역사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또 얼마 뒤에 이 사상 최고가를 또 쓰게 되면서 다시 이 하방으로 향하게 될 것이냐, 아마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보시면 한 11일 전 영상이네요. 이때 영상에서 쌍봉 찍고 대하락?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. 제가 이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에서 코인 상승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,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유동성, 하나는 투자 심리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조정장을 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,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이 미 증시 S&P 500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, 그 얘기는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으면서 채차 상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코인장이나 미 증시나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코인장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자산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,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상승장은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,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탈방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러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거든요.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인데, 근데 어제만 해도 한 107K 요 하락 추세선을 막 넘었을 그때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요 날짜가 지난달 22일에 51선과 200일선에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갈 정도로 강세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고, 지금 봤을 때 이 51선과 200일선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또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승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것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, 이것은 S&P 500 일봉 차트거든요.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때가 4월 11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 4월달 일수로 표시는 안 되는데, 제가 체크했을 때 4월 11일 날 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51선과 200일선이 아직까지 만나지 않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얘긴데요.
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세가 좀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요 200일선과 50일선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또 그려보았습니다. 그래서 요 교차점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2025년 7월 22일쯤 7월 말쯤에는 이 S&P 500의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음 달 한 7월 중순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자산시장의 버블 초기 단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느냐? 그러면 제가 또 요 이미지도 첨부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요것이 지금 이미지가 압축이 된 것이라 화질이 좋지 않아서 요것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요 차트를 또 보시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S&P 500의 일봉 차트인데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을 201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긴 시계열을 또 표시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골든 크로스 51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이후로 이 데드 크로스까지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2012년부터 쭉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2015년 거의 한 연말 가까이 돼서 데드 크로스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때 시점 2016년부터 2018년 또 연말까지 이 골든 크로스가 또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또 쭉 보시게 되면 이때는 좀 짧긴 하지만 그럼에도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그러니까 1년에서 한 2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골든 크로스가 지속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때 2023년부터 얼마 전이었죠. 2025년 4월 11일에 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요것도 한 2년 정도의 이 골든 크로스가 지속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아직은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7월에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한번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생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만큼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만큼 7월에 이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자산시장의 버블 형성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좀 단기간 안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 얘기는 반대로 이번에도 만약에 이 블랙스완급의 이슈가 아니라면은 이번 역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상승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 증시의 상승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됨으로써 증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 시장 역시도 더 큰 탐욕을 가지고선 더 많이 뛰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 투자 심리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? 바로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 이 자료를 또 공유를 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제가 신문기사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2025년 6월 4일 그러니까 6월 3일 날 우리나라 대선이 있고 그 다음날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 첫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.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.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인천 남농구 유세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놓고 돈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제 대선으로 인해서 누구는 기쁨을 또 누구는 실망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됐든 정치색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기사처럼 이재명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 것입니다. 코스피 5천을 외치는 판국에 이 기사 보시면 코스피 5천 시대 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코스피 5천을 외치는 판국에 그 자금이 주식시장만 가느냐
부동산, 코인 시장 다 함께 흘러갑니다. 게다가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. 이 기사를 보고선 찐 포모장은 아직 남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공유한 또 기사가 있거든요. 쭉 보시면 이 기사예요. 이것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것은 6월 8일날 이틀 전에 나온 기사죠. 지금 이재명 정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이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.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. 이런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얼마 만에 돈이 풀리는 건지 조 단위의 대형 PF가 서울 도시권부터 몰린다. 이 기사를 또 공유를 했었습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건설 시장이 상당히 또 위축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동산 PF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었는데,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고 나니까 돈이 풀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미 시장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죠. 요 코스피 차트도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요때거든요. 그 날짜가 6월 4일 대선 다음날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지수가 거의 수직 상승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대선 다음날 요 날짜에 정확하게 이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돈이 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풀린다는 것을 예상을 하니까 이미 시장은 선제적으로 미리 상승을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돈을 푼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, 이것이 얼마나 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,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이 코인 시장의 영향력, 특히 이 알트코인에 대한 사랑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요것을 또 보여드리면 요것이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, 그런데 요 노란색 선은 글로벌 M2 이 유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계셨잖아요. 이 글로벌 M2 전 세계의 이 유동성은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, 그런데 이제야 우리나라까지 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 시중의 돈이 급격하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자 라고 마지막 멘트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. 행복회로도 이젠 지겹네요. 이렇게 또 걱정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단순히 행복회로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 돈 역시도 풀리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 불장에 대한 의심이 팽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, 유동성과 두 번째, 이 투자 심리만 꺼지지 않고 계속 따라붙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 찐 포모장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이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